30일 0시 기준 하루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국내 발생 환자도 한 자릿수로 떨어졌지만 해외 유입은 여전히 많은 상황인데요.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현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30일 기준 코로나19 국내 발생이 7명으로 진정세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말씀하신 대로 어제 신규 확진자가 국내 및 해외 유입을 포함해서 10명대인가 총 18명으로 발표되었고요. 예. 이 중에 국내 확진자만 보면 7명, 다시 말해서 한 자릿수대로 다시 감소를 했습니다. 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 또는 두 자릿수로 왔다 갔다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등록은 한동안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떨어졌다라고 해서 좋아할 것도 아니고 늘어났다고 해서 크게 걱정하실 부분도 아닙니다. 실제로는 전체적인 경향성을 봐야 되는데 전체적인 경향성이라든가 아니면 현재의 방역 당국의 통제 현황을 고려해 볼 때 어찌됐든 일단은 진정세로 들어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제든지 조건만 맞으면 큰 폭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확진자 추이가 등락이 반복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하지만 해외 유입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데요. 이런 가운데 정부가 중국과 베트남, 캄보디아에 2주 이내로 출장을 갔다 온 기업인은 2주간의 자가격리를 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대로 해도 괜찮을까요? 물론 정부가 밝힌 대로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의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그간 발생한 확진자 수가 타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경우에는 글쎄요, 그러니까 국가의 규모가 크고 인구 수가 많기 때문에 단순 수치로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어제 신규 확진자가 100명 수준에 달하고 있거든요. 어찌됐든 누적 환자 수가 많고 적고 또는 일일 확진자 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아직은 비교적 안전한 국가로 평가되는 국가들에 대해서도 자가격리를 면제하기에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이지 코로나19 청정국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해당 국가의 공식적인 통계 자료에 대한 신뢰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간 해외 유입에 의한 지역사회 감염이 매우 제한적으로 발생한 것은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해서 자가격리를 시행했기 때문인데요. 물론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한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좀 빠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매우 위험한 방역 조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러한 조치가 시행되면 입국자에 의한 대규모 지역사회 감염 내지는 지역사회 숨은 감염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특정 국가의 자가격리 면제 조치를 허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 주셨고요. 프로스포츠 관중 입장을 허용한 지 사흘 만에 부산에서 열린 롯데 홈경기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켜지지 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기장 내 방역 수칙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까요? 일단은 말씀하신 지난 28일 부산 사직구장 관련해서는 지금 스포츠 관람 허용은 조건부이거든요. 현재 수용 인원의 10%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서 관람을 허용한 것이지 이러한 조건부라는 점, 그러니까 취지에 맞게 좌석을 골고루 배정을 했어야 되는데 일루 내약 쪽만 집중되도록 좌석을 배정한 것은 이거는 취지에도 맞지 않고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정부에서는 이 스포츠 관람 인원을 단계별로 확대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러기 위해서는 10% 현재의 10%에서 이루어지는 상황, 즉 사회적 거리두기를 얼만큼 이행하느냐. 그리고 집단 감염이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단계별로 확대를 하겠다는 거지 무조건적으로 확대를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 상황 10% 수준에서의 어떤 정부의 취지에 맞게 잘 이행하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 이걸 철저히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밀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인도 최대 도시 뭄바이의 빈민가에서 코로나19 항체 생성률이 57%인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정 지역에서 집단 면역이 생기려면 항체 생성률이 대략 60% 정도는 돼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요. 뭄바이의 빈민가, 세계 최초로 집단 면역 형성지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뭄바이 빈민가 지역의 항체 생성률이 약 60%에 달한다는 것은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집단 면역이 실제로 감염병 차단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어떤 제한된 특정 지역이 아니라 비교적 광범위한 지역에서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해당 지역은 외부와의 인적 교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만 집단 면역이 형성됐다라고 하도 외부에서 유입되는 감염원이 계속 있는 한 그 지역에서도 지속적으로 감염자, 그러니까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한편 미 식품의약국 FDA가 다음 주 코로나19 혈장 치료제를 긴급 승인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자, 그럴 경우 코로나19 치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혈장 치료는 공급이나 아니면 효과면에 있어서 매우 제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부에서는 혈액형을 맞출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를 하고도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혈액형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야 용혈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코로나19 치료제에 있어서 혈장 치료는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코로나19 치료에 있어서의 어떤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이적인 치료제를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FDA에서 긴급 승인을 하려고 하는 거는 과거에 렘데시비르처럼 현 상황이 코로나19에 대한 특이적인 치료제가 없다 보니까 긴급 승인을 하겠다라는 것이지 완전한 치료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자, 또 치료제 관련해서 빌 게이츠 전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 코로나19 치료제가 연내 개발되고 사망률도 상당히 낮아질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빌 게이츠 회장의 전망,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된다고 평가하시는지요? 이 부분은 지난 28일 빌 게이츠 전 회장이 CNBC와 인터뷰에서 백신보다는 치료제 개발이 빨리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언급을 한 내용이거든요. 예. 근데 현재 빌 게이츠 재단을 통해서 특정 연구기관이나 제약사 등의 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관련해서 해당 제약사나 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 진행 상황을 보고를 받을 텐데요. 이런 보고 상황을 근거로 해서 언급한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실제로 해당 연구 진행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요 한 가지 언급한 부분만 가지고는 빌 게이츠 전 회장의 어떤 전망이나 이에 대한 가능성을 평가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빌 게이츠 회장이 언급대로 하루빨리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이 된다면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하루빨리 개발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예. 저 역시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처럼 많은 분들이 국내외적으로 그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개발에 노력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개발 소식을 만나보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